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김대현 전 국립마산병원장을 모시고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회 평생 결핵 퇴치를 위한 의사로서의 삶을 감동 깊게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긴박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긴박했던 의료 현장의 순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그 긴박했던 의료 현장 하면 저희가 뭐 비행기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응급 구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혹시 원장님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그 마산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네. 중국 시안에 있는 섬서성 결핵 방치소를 방문하게 되는 네. 그 병원과 그 결핵 방치소 간의 교류 행사가 있어서 예.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날아가던 중에 중간에 한 1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 기내에서 네. 응급 환자가 발생했으니 그 기내에 의사 선생님이 있으시면 좀 나와 주십사 하고 하는 방송이 나섰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방송을 저는 이제 잠시 졸고 있었는데 그 예. 방송을 갑자기 그 방송이 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어디냐고 이렇게 예. 나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 병원에서 의료진이 예. 의사 4명하고 간호사 2명이 같이 이제 출장을 가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 저 말고도 의사 선생님들도 몇 분 계셨고 해서 누가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나머지는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그 환자에게 갔는데 환자는 보니까 이제 간질 발작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기도를 유지하고 그 맥박과 호흡을 체크했는데 다행히도 환자가 완전히 이제 의식은 조금 없었지만 예. 호흡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양식 먹을 때 사용하는 그 나이프하고 예. 수건을 가지고 이제 환자 기도를 유지하고 이제 안정을 취하고 환자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의식을 회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조용히 보호자에게 예. 이런 적이 있었느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안 그래도 이런 그 간질 발작이 수차례 있어서 그 환자분한테 네. 기내에서 제공하는 그 와인 서비스를 할 때 와인을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그 부인 말을 안 듣고 드셨군요. 와인을 조금 과하게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간질 발작이 온 것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응급 조치를 네. 했는데 또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그 응급 조치의 결과로 감사 편지와 예. 그 넥타이를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사히 받기는 받았는데 네. 그 기내에서의 응급 조치를 위한 그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응급 구조 장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예. 참 어려운 상황에서 닥터콜을 받고 나갔을 때 이 예. 장비가 없어서 이런 응급 구호가 좀 힘들겠구나 하는 그 그런 생각이 생각을 좀 하셨군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응급 장비들을 조금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완이 되었는지는 예.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은 또 마련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혹여나 안 돼 있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한번 점검을 예. 하면 점검하는 것만큼 안전한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좀 훈훈한 사례들을 만나본 것 같아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위해 도움을 주시고 이제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혹시나 뭐 결론이 안 좋았던 일도 있으셨을까요? 안 좋았던 일이 있었죠. 예, 그거는 이제 공항에서 검역구역을 지나서 예. 환자가 한 명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환자가 그냥 눈앞에서 쓰러져서 다행히 우리 검역소가 또 제 얼굴을 알아봅니다. 제가 김해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마산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검역소도 옛날에는 분리되기 전에는 검역소도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족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누가 쓰러지셔서 예, 쓰러졌는데 마침 검역을 하던 검역관이 예. 저를 알아보고 원장님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한테 갔죠. 근데 병력을 청취해 보니 그 환자는 거의 심근경색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항 의무실에 의사님한테 연락을 좀 취해달라. 예. 그리고 응급 구급차를 좀 대기를 시켜달라 해서 구급차를 대기를 시키고 그 환자한테 이제 병력 청취를 하니까 환자는 만성 심부전 환자로 투석을 계속 받아오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 그 공항 구급실에 응급실에 그 응급구조 세트에 그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먹는 약은 구비되어 있어서 일단 응급으로 그 약을 하나 환자한테 드리고 이 환자는 빨리 최대한 빨리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그 공항 의무실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는 이제 자기가 다니던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투석하고 그 다니던 병원으로 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는 거기로 가야 된다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계속 저기 앰뷸런스 안에서 고집을 하는 바람에 그 환자는 그 대학병원보다 좀 거리가 한 15분, 20분 더 가야 되는 병원이라서 그 가는 길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사실은 돌아가셨던 나중에는 이제 저는 그 소식은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건 환자는 그런 응급 상황일 때 의료진의 말을 잘 들어야지 자기 주장을 그렇게 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가 있으니 지금은 멀쩡하다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진의 말을 새겨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으셨네요. 참 아쉽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들어봤는데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 교육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재난 발생 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뭔가 교육이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뭐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그런 해외 재난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각 여러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들이 거기에 재난 구호 활동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재난 구호 활동을 떠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떠나면 정말 가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리멸렬하고 그 재난 상황은 완전 아비규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난 구호를 하러 간다고 하는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그런 재난 구호를 다니기 위해서는 일정 교육을 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30명 정도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 또 행정요원들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일기생으로 한 30명 할 때 이제 같이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그 교육을 우리 받고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T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 지진 발생하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긴급구조대에서 일부 의료진이 차출이 되어서 IT 지진의 재난구호 활동을 갔었죠. 그래서 이제 2009년 이후에 그 인력들을 계속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지금까지요? 되도록 인력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력들을 대상으로 또 심화교육이라 해서 이제 야전 병원을 만들고 거기서 응급 환자들이 발생하면 거기서 환자 진료를 하고 또 환자를 분류해서 후송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심화교육을 하고 야전 병원을 차리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한 요원들이 지금 이제 거의 한 300명 이상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곳은 지진이 워낙 자주 발생하니까 지진 발생을 하면 이런 인력들이 한 6명, 7명들이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행정 이렇게 해서 6명 정도가 유닛을 이루어 가지고 예. 바로 재난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투입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인적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재난이 뭐 일본만큼 자주 발생하지도 않고 하지만 요즘 뭐 경주 지진이라든지 이런 지진들이 생기면 그런 데를 대비해서 이런 각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응급 구조를 나가기 위한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긴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다시 이제 원장님 하면 떠오르는 결핵과 관련한 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평소 결핵 환자들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하셨을 거잖아요. 예. 기억나는 에피소드 몇 가지 들어볼까요? 내과 레지던트 선생님이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이제 환자를 진료하다가 결핵에 감염이 되었는데 결핵 환자를 진료하다가 예, 그 결핵을 선생님은 걸리셨어요? 이제 내과 선생님이었는데 내과를 하면 호흡기 내과, 소화기 내과, 뭐 이렇게 혈액종양 내과 각 내과를 돌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호흡기 내과를 돌고 한 달, 2달 정도 지났던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침을 하고 자꾸 힘이 없고 해서 이게 피곤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제 결핵이 결핵이군요. 있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핵 중에서는 약에 잘 듣는 결핵을 감수성 결핵이라고 약에 잘 안 듣는 결핵을 내성 결핵이라고 네. 하고 더군다나 결핵약 중에 가장 중요한 약인 아이소니아지드와 리팜피신의 내성이 있는 예. 결핵을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처음에 걸릴 때부터 다제내성 결핵이 걸리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제내성 결핵이 걸렸는데 이 선생님의 그 병소가 양쪽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폐 양쪽에 다 예. 발생한 거예요. 대개는 결핵이 한쪽에서 발생하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그 선생님은 뭐 경무에 시달리고 해서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은데 예. 이 양쪽으로 결핵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어떡하죠, 이제 그러면? 한쪽에는 공동이 있고 예. 한쪽에는 조금 이제 침륜만 있는 정도였는데 예. 그 가래 검사를 했더니 이 선생님의 결핵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제내성 결핵은 약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될 확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립마산병원에서 선생님들이 네. 이제 그 환자를 대상으로 토의를 했죠. 토의를 했는데 우리 흉부외과 의사들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수술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네. 환자에게 수술을 하기를 권유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내과 선생님이다 보니까 예. 자기 수련 받는 또 내과 과장님한테 예. 여쭤보니까 또 약으로 하면 될 건데 왜 뭐하러 수술하냐? 수술을 하느냐? 예. 그거는 너무 공격적이다. 조금 지켜보자 하는 그 몇 개월 사이에 또 병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설득을 해서 예. 겨우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수술해서 양측성 병소이기 때문에 공동이 있는 제일 크게 손상된 부분을 예. 절제를 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환자에게는 저기 다제내성 결핵인 경우에는 2차 약제를 쓰는데 그때 마침 결핵 신약이 리네졸리드라는 결핵 신약이 나와서 결핵 신약과 같이 처방을 해서 환자에게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도 네. 수술하고 병소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결핵약의 반응을 잘 해서 그 완치가 되셨어요? 선생님이 24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시고 예. 결핵을 완치하고 와. 지금은 이제 소화기 내과를 예. 전공을 해서 환자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선생님을 볼 때 사실 의사 선생님이긴 하지만 환자 때문에 결핵에 감염이 되었고 맞아요. 또 그랬지만 이 저희들이 선택을 빨리 잘 안 해드렸더라면 네. 그 다제내성 결핵이 양쪽으로 퍼지고 하면 호흡 곤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가 다제내성 결핵에서 광범위약제 내성 결핵으로 넘어가면 네. 치료가 불가능할 텐데 다행히도 그 빠르게 환자는 수술을 해서 빠르게 다행이죠. 수술해서 네. 그래도 생명을 끊지고 지금까지 잘 사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와, 그 뭐 내과 선생님 말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흉부외과 쪽 말씀도 들어야 되고 정말 난감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런 경과를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도
그 내과 선생님이 예. 용단을 내리셔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 생활을 평생 하시면서 뭔가 환자 때문에 힘들었다던가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뭐 힘들었죠. 뭐 힘든 일들이 있긴 한데 그 일로는 힘든 거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죠. 왜냐하면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서 며칠 밤을 새고 하는 그런 것들은 환자를 위한 거니까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결핵을 앓던 환자가 예. 결핵성 농융이라 해서 다전해성 결핵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폐절제술을 하고 그 수술한 자리에 농융이 생기고 예. 계속 재수술을 3차례 이상 했던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네요. 안 좋은 상황의 예. 환자를 이제 제가 진료를 했는데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고 나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막막하니까 예.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저는 그때 뭐 돈도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요, 환자가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제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환자 간에 정이 생기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은 빌려줄 수가 없으니 그러면 좀 보증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뭐 그건 당장 돈은 빌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보증서 주면 그 보증금은 뭐 또는 이제 우리 돈을 빌려주는 우리 명의로 이렇게 해준다는 말에 예. 그럼 뭐 또 계속 거절하기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셨어요, 보증을 써줬죠. 근데 이제 보증을 써주고 97년도에 이제 IMF가 생기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그 보증 채무를 제 동료와 제가 안게 되었죠. 아, 동료분하고 두 분이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대출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때만 해도 연대보증도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IMF가 터지고 이자가 제대로 갚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98년도에 훈련소 갔다가 나오니 이게 이제 일이 터져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돈을 제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신용불량 생활을 신용불량. 예, 한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압류가 되고 그 압류된 봉급으로 예. 빚을 갚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건 저쨌건 그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예. 그 채무는 제가 다 변제를 하고 갚으셨어요. 그 변제가 끝난 시기가 한 2002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3년 5월 1일부터 제가 이제 공직 생활에 네. 입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공무원은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 예. 공무원들이 보증을 써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자칫 잘못하면 비리에 연관될 수 있으니 공무원들은 신용불량 상태에서는 공무원 할 수 없던 예. 시기였죠. 그런 일이 또 있으셨군요. 예. 누가 원장님께서 또 신용불량자 생활을 하셨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요. 결핵을 택하게 된 뭔가 이유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뭐 결핵을 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다가 흉부외과를 전문의가 있으면 예. 결핵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 수련을 받더라도 예. 3년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좀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 왜냐하면 들어갈 수 흉부외과 있었군요. 과정과 그다음에 결핵과 과정이 중복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네. 결핵과 수련이 3년인데 2년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으면 결핵과 2년은 수련을 인정해주고 예. 3년차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국립마산병원에 제 그 흉부외과 전문의 선배님이 계셔서 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결핵과 수련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련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짜고짜 네. 마산병원에 계신 지금은 국제결핵연구센터의 송선대 이사장님이신데 예. 다짜고짜 원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이유로 결핵과 수련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원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공중보건의가 휴학하는 그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휴학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휴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가 이제 첫 사례가 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휴직을 하고 제가 이제 결핵과 수련을 받고 결핵과 전문의를 따게 되어서 그 결핵과 전문의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다시 마산계력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2002년까지는 국립마산계력병원이었습니다. 예. 2002년부터 그 국립병원에 질환명이 들어가는 것이 예. 뭐 위화감을 조성한다 또는 혐오감을 준다 해서 예. 그 질환명이 빠져서 정신병원도 빠지고 계력병원도 빠지고 해서 국립마산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계력과 수련을 받고 나머지 잔여 기간을 마산계력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력과 인연을 맺고 또 저도 사실은 의과대학 다닐 때 계력 환자로서 약간 1학년 때 또 계력약을 9개월 정도 복용하고 주사도 맞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환자들이 호소하는 약 먹으면서 그 부작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정말 몸으로 다 알고 있으니 예. 들어주고 또 거기에 조치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원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계기가 또 있으셨군요. 예. 아,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국립마산병원이면 공무원 의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이 공무원으로서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나 아니면 뭐 자부심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공무원 의사 뭐 후배분들도 많으실 거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공무원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을 공무원 의사라고 하는데 크게는 보건소 예. 또는 뭐 보건복지부나 일단 기관 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공무원 의사라고 하는데 이 공무원 의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 의사 공모가 났을 때 지원을 하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뽑아지기는 하는데 예. 사실은 공무원 의사를 하려면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이 공무원 의사의 임금이 일반 민간 병원보다 거의 뭐 한 70% 이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경제적인 것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 공무원 의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공공의료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의료가 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도 별 표도 안 나고 그 금전적으로도 별로 이득도 없고 하니까 예. 대부분이 이 공무원 의사를 꺼려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 의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네. 그런 단점을 제외하면 환자를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래 환자를 보면 환자의 병력 청취를 위해서 뭐 30분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제대로 된 의료라고 생각하지만 대학병원이나 이런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분이 가서 기다리기를 못 기다리니까 그쵸. 오래 시간 맞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그런 진료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는 있는데 내 소신을 가지고도 환자를 볼 수 있고 예. 하지만 수익을 또 생각하면 또 공공의료가 수익을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공공의료에 종사하려면 남다른 봉사 정신도 필요하겠지만 예. 환자를 열심히 보고 싶어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조금 모자라더라도 내려놓고 좀. 그런 보람을 느끼기에는 공무원만큼 훌륭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또 국가의 의료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만들거나 네. 하는 데는 공무원 의사로서의 역할이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어떻게 보면 뭐 결핵 환자들을 위해 사셨지만 항상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일해오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습이 또 진정한 공무원 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 상으로 근정 포장을 수상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여기 지금 있는 이 포장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대개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다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그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20년여간 해오면서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진료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결핵 환자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마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예. 그냥 간간히 해왔던 그 봉사 활동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아마 이런 상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상 받은 사람으로서 예.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일들도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로서 봉사자로서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결핵 등의 질병과 싸워오신 원장님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결핵의 완전한 퇴치를 위한 원장님의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